제가 찍었던 유튜브 중에 이게 가장 긴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그냥 쭉 보셔도 다른 거 안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자세하게 정말 설명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브런치에 말레이시아 글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EBS FM 오디오 천국 그것은 어때 말레이시아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 다양한 주제로 말레이시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교육방송이고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다 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쿠알라룸푸르 여행법에 대해서 유튜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쿠알라룸푸르에 안 와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오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왜냐면 예전보다는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도 싸고 놀기도 좋고 말레이시아만큼 치안도 좋고 다니기에 편리한 도시도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10개국을 지금 다 가봤는데 그 중에 말레이시아가 다른 도시랑 비교를 하더라도 여행하기에 꽤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1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쿠알라룸푸르 그거 뭐 도시인데 거기 가서 뭐 해? 할 거 없잖아. 재미없지 않아? 뭐 별거 없는데 거기서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와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보셨는데 사실 정말 좋은 것들을 다 해보지 못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재미없던데 그냥 도시던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쿠알라룸푸르 도시 뭐 그냥 서울이랑 똑같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종이에 이거 쓴 것만 다 하시려고 해도 4박 5일? 모자라요. 정말 모자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그 어떤 게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좋은 점, 항공편, 그러니까 비행편을 잘 고르면 굉장히 싸게 오실 수도 있어요. 보통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50만 원을 여러 명이 오다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가족 4명만 온다고 해도 한 150만 원, 200만 원을 비행기 값으로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렴한 항공편을 잘 찾으셔서 에어아시아라든지 특가일 때는 진짜 편도가 막 8만 원, 9만 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그건 레어한 경우긴 하지만 잘 찾으시면 정말 저렴한 항공편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편을 잘 구하시고, 항공 다음엔 숙박이죠. 숙박은 말레이시아가 좋은 점은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4성급, 5성급 다른 나라 가면 필리핀, 태국 이런 데만 가도 진짜 20,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리조트인 경우에는 더 하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숙박비가 좀 싼 편이라서 5성급 호텔도 날짜를 잘만 고르면 10만 원 안쪽으로도 주무실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호텔을 잘 고르시려면, 싸게 잘 고르시려면 말레이시아 휴일이 언젠지를 알아보시고 말레이시아에 외국인들이 언제 제일 많이 놀러 오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주변국들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고
말레이시아 자체가 공휴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공휴일에 뭐 가족들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아니면 국내 여행 하듯이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호텔에 숙박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공휴일에 쿠알라룸푸르 오시면 호텔비가 비싸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아니 왜 싸다 그랬는데 호텔비가 왜 이렇게 비싸? 나만 손해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휴일들이 있냐면 그저께가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같은 그 메르데카 데이였어요. 그리고 9월 16일은 말레이시아 데이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국왕의 생일이 있어요. 국왕의 생일에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여행을 가거나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차도 진짜 많이 막히고 호텔도 비싸고 모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오시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숙박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차량이 이동이 많아져요.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가족 중심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휴일이 있을 때마다 쿠알라룸푸르나 그 근방에 끌랑베리라고 하는 그 수도권에 일하거나 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가족들, 뭐 부모님들을 만나 뵈러 고향에 간단 말이에요. 목요일부터 차가 엄청 막혀요. 목요일, 금요일 진짜 막히겠죠. 그리고 월요일이 휴일의 마지막이니까 월요일 밤에도 엄청 막히겠죠. 이런 거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보다 뭐 월요일에 하루 더 더해서 하루를 더 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목금이랑 월화는 굉장히 막힐 수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 시내 중심으로 오셔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의 일부는 굉장히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랩 택시를 타실 때 항상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택시를 잡으면 좀 싸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요일에 어디를 교외를 나가거나 조금 더 근방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간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이동하는 그때 같이 이동을 하시면 정말 차 안에 1시간, 2시간씩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줄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그 다음 거부터는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런 게 좀 답답해서 그래요. 되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었어서. 네, 말레이시아 오시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거 다 대부분 비슷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잘라날로 가시죠.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들린다고 하는 잘라날로 야시장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잘라날로의 모든 것은 정말 비싸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음식값이나 뭐 술값이나 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날로는 만약에 음식을 정말 꼭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면 정말 유명한 집,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평점이 높은 집에 가시는 게 좋고요. 가격을 따지시면 사실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 잘라날로는 그냥 분위기를 느껴보는 정도로 길거리에 밤에도 이렇게 새벽까지 많은 것들을 파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느끼시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식당도 하나 있는데 잘라날로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터줏대감 같은 식당, 제가 브런치에 소개했던 웡하와라는 식당은 최근에 양이 적어지고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사실 소개해드린 게 약간 죄송할 정도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친절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그 가격에 먹을 거라면 조금 도시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저렴한 곳에서 더 맛있게 여유 있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난창가, 잘라날로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 100m 안에 있는
펍거리라고 하죠. 펍거리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태국의 펍거리, 뭐 푸켓의 펍거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정말 길고 사람 많고 화려하고 다양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잘난 창갓은 펍거리가 그렇게 뭐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걸어봤자 한 100m, 150m 돌려나. 그래서 양쪽에 그냥 되게 다양한 스포츠 펍이나 이런 바들이 있는 건데, 거기도 뭐 해피아워 이럴 때는 굉장히 싸겠지만 외국인들과 함께 술 마시는 분위기를 느끼시기엔 좋지만 또 거기도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기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빌딩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극동건설이 같이 지었다고 해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수리아 KLCC 쇼핑몰에도 많이 가시는데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낮에보다는 밤이 훨씬 더 아름답고요. 그래서 야경을 보러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KL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남산타워, 서울 N타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마다 LED 쇼 같은 걸 하거든요. 빌딩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날 때가 있는데, 그때 KL타워를 보실 수 있는 곳에 계시면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L타워의 최근은 아니지만 글래스박스라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처럼 그 아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저는 정말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글래스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멋있는 인생샷 같은 걸 건지실 수가 있어요. 막 비명지를 쓰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한번 특별한 경험으로 추천해 볼 만합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르데카 광장. 메르데카, 독립을 외친 곳이죠.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높이의 국기 개양대가 있고요. 그 전직 총리들의 초상화 같은 그 예술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선우박물관이 있다든지, I Love KL의 그 상징물과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시티 갤러리에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시는 곳 중에 하나가 그 메르데카 광장의 건물 뒤쪽에 끌랑강이랑 곰박강이 만나서 쿠알라룸푸르라는 이름이 지어진 컨플루언스 머디, 그러니까 진흙이 모여서 이 두물머리처럼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강 줄기가 굉장히 강 수심이 깊지가 않아서 되게 얕은 편이고, 진흙강이다 보니까 강이 뭐 맑거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리버 오브 라이프라는 그 약간 청계천 느낌의, 그래서 조명도 있고 분수도 있는 그 리버 오브 라이프가 생겼는데, 거기에 한번 저녁 때 가보시고 산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노을 질 때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는 좀 추천드리고, 그 앞에 굉장히 유명한 모스크 사원 중에 하나인 마시드 자맥이라는 모스크 사원도 있죠. 거기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국립박물관인데,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말레이시아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립박물관의 그 설명이 전부 영어로, 정말 폰트를 따지면 A4 용지에 폰트 9로 써놨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말레이어와 영어로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참 피곤해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한테 말레이시아를 설명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 가는 게 재미있었지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3-4시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와,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박물관을 나와서 약간 뇌를 누가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빨아들인 것 같은, 더 이상 오늘은 뇌를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굉장히 추천은 드리지만 영어에 자신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으신 분들만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 그리고 국립미술관, 요즘에 그 되게 예쁜, 정말 가볼 만한, 볼만한 전시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미술관도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가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각각의 그 지역별로 있는 모스크들은 좀 찾아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밤에 우리나라 분들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 저도 많이 갔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뭐 외국에서 누가 놀러 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갔었는데, 주크라는 되게 유명한 클럽이 있죠. ZOUK라고 읽고, 주크는 매주 약간 컨셉별의 어떤 그 뭐라 하죠? 클럽 테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투어리스트 레인이라고 해서 여권을 보여주시면 공짜로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인도 따로 있어요. 저는 사실 거기로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나는 꼭 뭐 굳이 술 안 먹고도 한번 그냥 내부를 둘러보기만 해보고 싶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 레인에 줄을 서셔서 주크에 한번 입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주크 근처에 또 TREC, 트랙이라고 부르는 그 펍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창갓, 잘난 창갓, 잘난알로 옆에 있는 펍거리보다 트랙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트랙에 워낙에 다양한 외국인들과 뭐 내국인들이 새벽까지도 다 몰려서 술도 마시고 왁자지껄하게 뭐 스포츠 경기도 보고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트랙과 주크를 한번 가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갈만해요. 네. 다른 클럽도 굉장히 많지만 다른 클럽은 제가 브런치에 써놓은 클럽 소개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절대 빠지지 않고 가시는 붓깃빈땅, 일명 별의 언덕이라고 하죠. 붓깃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힐, 그리고 빈땅이 인도네시아의 빈땅 맥주도 있지만 빈땅이 그 하이네켄에 있는 별처럼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타일 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붓깃빈땅에는 여러 쇼핑몰들이 모여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아무래도 파빌리온이고요. 파빌리온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파빌리온에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리시는 곳이고, 파빌리온 앞에 있는 분수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야 파빌리온 분수 앞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파빌리온은 규모는 크긴 한데 그 럭셔리, 그러니까 명품 샵들과 일반 샵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쇼핑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 뭐 지리적으로도 좋고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빌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파빌리온 옆에 뭐 페러나이트 88도 있고 라텐도 있고 여러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쇼핑몰들은 파빌리온에 비해서는 약간 시설도 낙후되고 브랜드도 좀 더 뭐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저렴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 편인데, 그런 쇼핑몰에도 한 번씩 그냥 잠깐씩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라텐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그 붓깃빈땅의 가장 유명한 잘라날로를 넘어가는 사거리에 모서리에 있는 곳이에요. H&M이 굉장히 크게 있는 라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뭐 종각, 교보문고 정말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면 강남역 사거리 같은 느낌에 있는 되게 옛날 쇼핑몰이어서 그 옛날 쇼핑몰을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일본식 컨셉 스토어로 바꿨거든요. 물론 요즘은 일본식 컨셉 스토어에 갈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라테는 그래서 일본식 컨셉 스토어의 그 분위기를 1층부터 끝층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둘러보시는 정도로도 뭐 재미는 있어요. 그 대신에 라텐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은 라텐 밑에 후통, HUTONG라고 하는 그 후통이라는 그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그 푸드코트가 우리나라의 스타필드처럼 전국의 맛있는 맛집들의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물론 그게 다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많고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통이라는 곳에 가서 음식을 드셔도 아주 만족할 만한 음식들을 드시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라떼는 후통에 가보시라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세포라가 있죠. 페러나이트 88 그 옆쪽에 세포라 화장품 그 H&B 스토어가 있는데, H&B 스토어는 워낙 다들 들리고 싶어 하시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없는 화장품이나 뭐 뷰티 툴들,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세포라에서 쇼핑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번 그냥 들어가 보기만 했는데 뭘 사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굉장한 뭐 쇼핑 스팟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또 가시는 곳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느낌을 느끼시기 위해서 리틀 인디아에 가시거나, 하나는 중국의 느낌을 느끼시기 위해서 차이나타운에 가시잖아요. 자, 이 두 곳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리틀 인디아는 인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지만 돌아다니거나 뭐 쇼핑하거나 그렇기에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시는데 충분한 곳,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 KL 센트럴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인도 사람들, 인도 마켓에 가면 이런 걸 파는구나, 인도 전통의 옷은 이런 느낌이구나, 인도 향신료를 파는 곳은 이런 느낌이구나, 요 정도를 얻으시는 게 리틀 인디아고요. 차이나타운은 페탈링 스트리트라고도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이제 뭐 사원도 있고 아니면 야시장도 열리고 그다음에 중국식 음식점도 많은데 굉장히 비싸고 정말 정신없고 길이 좁고 불편해요. 특히 차이나타운에 뭐 쇼핑하러 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가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그 차이나타운에 밤에 여는 야시장이 그냥 짝퉁 시장이에요. 그래서 길도 굉장히 좁고 그 짝퉁 시장, 뭐 우리나라 분들 굳이 막 나 진짜 짝퉁을 엄청 막 쓸어 담아서 사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을 보시는 정도, 네, 그 느낌을 보시는 정도로만 가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진짜 뭐 무슨 중국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오래 살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중국식 집을 볼 수 있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차이나타운의 어떤 거리의 느낌, 뭐 예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식당 뭐 이런 데 가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거는 그 페탈링 스트리트라고 쓰여져 있는 짝퉁을 파는 시장거리, 거기랑은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거리에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골목골목에 들어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한적하고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맵에서 이거 다 아실 테지만 구글 맵에서 그 good restaurant nearby 아니면 good restaurant near me 이렇게 찾으시면 그 내 근처에 있는 그 평점이 굉장히 높은 식당들을 딱딱딱딱 다 찾아주거든요. 그게 거리로도 다 나오잖아요. 사진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뭐 우리나라 블로그나 막 관광 책자에 나와 있는 비싼 데 가지 마시고 그런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3년 있다 보니까 블로그에 나와 있는 맛집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좀 약간 화날 때도 있어요. 너무 별로예요. 왜 거기를 추천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이 추천한 거 내가 가보고 나도 먹어봤는데 추천할게 라든지, 아니면 관광책자에 있었으니까 맛있는데 아니야 라고 추천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진짜 비싸고 맛없고 정말 말레이시아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곳들에만 가셔서 그거를 막 총정리했고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너만 잘났다는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답답해요. 정말 좋은 곳이 많은데 좋은 곳들은 하나도 못 보고 가시고 말레이시아 별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전 진심이에요. 그렇게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보지 마세요. 진짜 별로 건질 거 없어요. 진심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관광하시기에 좋은 곳 마지막 겐팅 아일랜드. 네. 겐팅 아일랜드는 KL 센트럴에서
버스를 타고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겐팅 아일랜드를 가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랩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버스를 타고 가시면 그 KL 센트럴역에서 버스를 타고 굉장히 싸요. 버스비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겐팅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내리신 다음에 아와나 스카이 그 케이블카를 타시고 겐팅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겐팅 아일랜드는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고요. 거기 뭐하러 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연 환경 자체도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해발 1900m에 그런 리조트를 지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1971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호텔이 제가 알기로 8개인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도 겐팅 하일랜드에 있어요. 그 퍼스트 월드 호텔이라는 7,351개의 방을 가진 호텔도 있거든요. 물론 호텔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호텔뿐만 아니라 뭐 테마파크도 있고 그 푸드 스트리트도 있고 쇼핑도 하실 수 있고, 너무 커서 진짜 다 돌아다니기에 다리가 아플 정도로 정말 거대한 그 복합 쇼핑, 뭐 레저 이런 단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KL 시내가 굉장히 더운 편이잖아요. 뭐 밤에는 조금 서늘해지지만 낮에는 막 3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겐팅은 고산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밤에 가시면 약간 쌀쌀하고 추울 정도로 17, 18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안개 보실 수도 있고, 막 구름도 막 끼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겐팅이라는 말이 그 운정이라는 한자를 그 중국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꼭대기, 구름 위에 있는 산 꼭대기라는 뜻이라서 겐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겐팅 그룹은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에도 리조트 그게 있고, 뭐 랑카위에도 있고, 아무튼 그 겐팅 하일랜드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가 허용된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프리미엄 아울렛이 하나 또 생겼고, 그리고 케이블카도 타실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아이들과 놀기에 좋은 그런 테마파크 시설도 있기 때문에 겐팅 아일랜드 한번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겐팅 아일랜드에 다 올라가시기 전에 골프 리조트도 있거든요. 그 골프 리조트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KL 시내에 있는 것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 골프 리조트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시는 것들, 골프를 좋아하시면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골프 코스 자체로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여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좀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쳐보고 싶다 하시면 거기 골프 클럽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약간씩 얹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투어를 말씀을 드릴게요.